사람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꺾이는 급커브가 있습니다. 마치 평탄하게 잘 달려오던 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굽이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커브는 우리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지만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옵니다. 지금 당신은 그 중 하나의 시점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천천히 늙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한 번에 주저앉는 줄은 몰랐어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늙는지, 그 늙음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생이 급격히 푹 꺼지는 세 번의 시기, 바로 34살, 60, 그리고 78입니다. 이 세 시점은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신체와 뇌, 호르몬, 감정, 생활 습관이 모조리 바뀌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34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노화가 처음 본격화되는 순간입니다. 호르몬이 뚝 떨어지고 여성은 고위험 산모로 불리며 남성도 잦은 피로감과 정신적인 예민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60. 이때는 기억력의 하락, 관절의 삐걱거림, 갑작스런 체중 증가,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의 초기 신호들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나이입니다. 누구나 60 즈음엔 한 번은 건강의 벼랑에 선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8. 이 시점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이때부터는 회복보다 유지가 더 중요해지고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는 체력과 면역력,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얼마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로 바뀌는 시점이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유년은 졸졸 흐르는 개울이요, 중년은 흘러넘치는 폭포이며 노년은 잔잔하지만 깊은 물결입니다. 하지만 이 강물에도 예고 없는 소용돌이가 세 번 찾아옵니다. 그 소용돌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휩쓸려 나가게 되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직 괜찮은데 뭘 걱정해라고. 하지만 정작 몸 안에서는 조용한 신호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아프고, 잠이 덜 오고, 상처가 덜 낫고, 그건 분명한 노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의 급변 지점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저 단순히 늙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늙지 않고 더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죽기 위해 오늘을 잘 살아야 할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르신의 인생 그래프에 찾아오는 34, 60, 78이라는 삶의 고개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60.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숫자 같지만 동시에 낯설고도 무거운 이름입니다. 60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지만 그 말 속엔 담담함보다 슬며시 스며든 불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가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체력 저하,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60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일찍 잤는데도 아침에 무겁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진대사와 회복력의 급감이라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주기로 회복하고 교체됩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며 세포의 재생 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밤새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1% 이상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 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60입니다. 60은 또 다른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신호, 그리고 파킨슨병의 미세한 떨림이 이 시기부터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익숙한 단어가 입에서 안 떠오르고
일을 하다가 멍하게 멈춰서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 나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는 몸과 뇌가 본격적으로 노화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방치하면 빠르게 가라앉지만 준비하면 훨씬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살이 더 찌고 식곤증이 심해지고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밀가루,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이제부터는 몸을 망치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라면 한 그릇쯤, 떡 하나쯤은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지방간, 고혈압, 당뇨의 불씨가 됩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순의 탄수화물은 예전의 탄수화물이 아니다.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도 마음이 옛날처럼 먹으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늙음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고, 깊이 자는 것, 그리고 근육을 늘리고 염증을 줄이는 것. 이 5가지가 60대 이후 건강의 비결입니다. 첫째, 하루 한 끼는 가볍게 죽이나 누룽지로 먹기입니다. 소화가 느려진 위장을 위해 이제는 포만감보다 소화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매일 조금씩 꼭 섭취하기입니다. 계란 2알, 닭고기 한 조각, 생선 반 토막이라도 오늘 주지 않으면 내 몸은 내 근육을 태워 써버립니다. 셋째, 식후 산책은 혈당 조절의 명약을 명심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걷는 것만으로 당뇨, 고혈압, 뇌졸중의 가능성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염증은 즉시 다스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통증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세포가 염증으로 죽으면 암세포의 토양이 됩니다. 다섯째, 음악, 대화, 연결은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정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정을 교류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이 치매를 늦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늙음은 선택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몸이 나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나다운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순의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78,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턱 막혔고 어제는 들 수 있었던 물건이 오늘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잠은 깊지 않고 어딘가 예전의 나와는 달라졌습니다. 78,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에게도 처음 겪는 몸의 배신 앞에서는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이 살아갈 수 있느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아니 20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8 노화의 마지막 문턱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8은 평균 수명의 바로 앞에 있는 고개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 수명은 86, 여성은 90입니다. 즉, 78은 남은 생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고 뼈와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지며 소화력과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균형 감각과 회복 속도입니다. 한 번의 작은 낙상이 골절로, 한 번의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엔 일주일이면 나았던 것이 한 달이 걸려도 낫지 않습니다. 건강 수명을 넘길 것인가, 병상 수명으로 누울 것인가. 어르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명이 아닙니다. 건강 수명입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다리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떠먹고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진짜 수명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80의 평균 노인 중 절반 가까이는 걷는 데 도움이 필요하고 3분의 1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은 매일 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어느 시기보다 절실해집니다. 78은 이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묻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힘, 즉 자율 치유력이 뚝 떨어집니다. 상처가 쉽게 덧나고 소화가 안 된 채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밤새도록 잠이 얕고 끊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재생 속도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탄력도 잃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면역세포는 적의 침입을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둔해집니다. 특히 장 건강의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이 시기부터 급감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흡수 장애와 염증 유발은 치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연결됩니다. 60 전까지는 회복이 목표였다면 78 이후는 유지가 생존 전략입니다. 더 이상 근육을 키우려 애쓰기보다 잃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괜찮은 식습관을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뇌를 지켜라 대화, 음악, 기억 루틴. 치매는 몸보다 먼저 기억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말하고 듣고 떠올리는 일상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라 균형 운동 루틴. 이제는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맨발 걷기,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근육을 매일 자극해야 낙상을 줄이고 척추와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장을 쉬게 하라 공복 루틴. 공복 시간은 몸 안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한두 끼는 소식하고 한 끼는 꼭 죽이나 유동식으로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입으로 삼킨 음식이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해독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느려지고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익힌 채소, 따뜻한 죽, 누룽지, 울금 강황, 그리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자연식이 몸의 흡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울하지 않기 위해 매일 햇빛을 보세요. 외롭지 않기 위해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세요.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무언가를 기다리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늦게 늙습니다. 희망은 생명 연장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78이라는 나이는 이미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눕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밥 먹고 걷기, 죽 한 그릇으로 한 끼 바꾸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느 날은 조용히 꺾이고 또 어느 날은 급하게 굽이치며 우리의 삶을 휘돌아가더군요. 34, 60, 78. 이 세 숫자는 단지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인생의 굽이굽이 고개입니다. 34, 이제 막 사회에 자리를 잡고 삶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그때 몸은 말없이 뒤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생명력은 이전과 다르게 조용히 꺼져갑니다. 60,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그대에게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억이 흐릿해지고 몸이 느려지며 작은 통증이 오래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몸과 마음을 다잡는 이들은 노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78,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언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언덕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생명일지 혹은 존재만 남은 시간일지가 결정됩니다. 이때는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루틴을 반복하고 익숙한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잠시라도 햇빛을 받고 누군가와 나누는 한마디 말로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 이 세 시기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병들고 지나치게 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낸 삶은 끝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든 34의 무력함 속에 있든 60의 혼란 속에 있든 혹은 78의 문턱 앞에 다다랐던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더 걷고 조금만 더 씹고 조금 더 자주 웃고 그리고 조금만 더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지금입니다. 이 시간 지혜 선물을 찾아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법만이 아니라 품위 있게 늙고 아름답게 떠나는 법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지혜 한 스푼 저희가 매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지나온 인생의 고개와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건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이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